임신할 수 있습니다. 먹는 베라뉴도제는 약은 굉장히 많지만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요. 클로미펜이라는 약이 있고 또 하나는 페마라 계열의 약이 있어요. 클로미펜은 좀 여러 개 베라뉴도 되는 경향이 있어서 두세 개, 많으면 5개 이렇게 베라뉴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베라뉴도가 만약에 5개가 된다라는 거는 동시에 난자가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5쌍둥이까지도 사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베라뉴도제를 먹게 되면 여러 개의 난포가 배란이 유도되기 때문에 쌍둥이 임신 가능성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로미펜 말고 다른 페마라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하면 난포가 배란 유도가 조금 개수가 적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서 난소나 호르몬이 높은 분들은 그만큼 배란 유도제 먹었을 때 더 여러 개의 난포가 자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서 나는 다태아 쌍둥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일부러 배란 유도 개수가 좀 적은 페마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난임 시술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임신율만 높이고 싶어서 배란 유도제를 받고 싶은 환자가 있고, 시술 받고 싶지 않고 쌍둥이 임신하고 싶은 환자. 근데 난임 시술은 받고 싶지 않은데 임신율을 높이고 싶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은 딱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인 것 같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배란위를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배란위를 잘 맞추는 방법으로 이제 배란 유도제를 처방을 해드리면 배란위 맞추는 게 쉬워지니 임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워낙에 자연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수정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착상을 보조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 임신 성공률은 나이 한 30대 초중반일 때 15%, 그거 자체를 뛰어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배란을 잘 맞추게만 도와드리지, 배란을 잘 맞췄을 때 자연 임신 가능성 15%, 그거 자체를 이렇게 확 올려주지는 않아요. 생리 중에 오셨는데 자 초음파 볼게요 라고 하시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저 지금 피 나오고 있는데 초음파 봐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일상이라 저희는 괜찮고 병원에 피가 좀 묻더라도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환자분 옷에만 안 묻게 치마 잘 갈아입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리 중에 초음파를 꼭 보는 이유는, 생리 중에 오시면 자궁과 난소가 가장 기초적인 상태로 돌아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궁 내막이 잘 얇아져 있는지 난소에 물혹이 없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리 중에 꼭 초음파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처럼 과배란 약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난소에 보이는 난포 수라든지 일이 커 있는 난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주사를 쓰는 방법도 조금 바뀔 수 있어서 생리 중에 꼭 초음파를 보고 난소를 확인한 뒤에 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검사도 물어보셨는데, 이 난소가 스스로 주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나오는 FSH, LH 이런 호르몬의 영향으로 주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FSH, LH가 어찌 보면 난소 기능을 조금 판단하게 해주는 호르몬들이고, 이 호르몬들이 당연히 생리 주기에 따라 굉장히 요동이 있어서 그거를 딱 검사했을 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그 FSH와 LH 호르몬이 기초적으로 떨어져 있는 생리 때 검사를 해야 저희가 결과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호르몬 검사도 생리 중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병원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이 엄청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생리 주기 이런 주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컨디션 좋을 때 아무 때나 오셔서 검사하시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생리 주기라는 게 있어서 주기마다 하실 수 있는 검사들이 좀 정해져 있고, 호르몬 검사는 그래서 생리 2, 3일째 늦어도 4일째 정도까지는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생리가 끝나고 배란하기 전에 나팔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팔관 검사라는 것이 자궁 안으로 조영제를 흘려보내서 이 조영제가 나팔관 통해서 복강으로 흘러가는 걸 저랑 초음파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는 검사를 하시는 거고, 배란을 했다면 배란한 난자가 나팔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검사를 해버리면 이 난자를 흘려보내버리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배란하시기 전, 생리는 끝나고 나서 나팔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마다 좀 하실 수 있는 검사가 달라요. X!
횟수가 많으면 임신이 잘 된다. 어쨌든 임신이 된다는 거는 배란위를 잘 맞춰서 관계를 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가 임신이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면 만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근데 꼭 횟수가 많아야 그럼 임신이 잘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배란 초음파 보러 오셔서 난포의 사이즈를 보고 배란위를 잡아드리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잡아드려요. 그냥 배란위를 잘 맞출 수 있는 날짜에 관계를 하시는 것이 관건이고, 초음파를 보지 않을 때는 미루어 짐작해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배란된 시점에 관계를 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집에서 자연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은 28일에서 30일 주기로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리를 시작한 날짜가 1일이라고 쳤을 때 보통 15일째나 16일째가 배란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28일, 30일 주기로 돌아가시는 거라서 그런 분들은 한 배란하기 조금 전 14일째부터 에브리 아더데이로 2번 내지 3번 정도 관계하시면 배란이를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5월 1일에 만약에 생리가 시작했다. 그럼 빨갛게 묻어난 날이 첫째 날 1일로 카운트를 하시고, 그날로부터 14일째부터 14일째, 16일째, 늦으면 18일째 이렇게 관계를 하시면 대부분의 28일에서 32일 주기를 가지신 분들은 무난하게 배란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란을 잘 맞추시면 되지 횟수를 일부러 여러 번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꼭 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 자궁경부 암검진이나 아니면 질초음파 받을 때마다 저는 좀 아파요. 그래서 받기 싫지만 이제 때가 돼서 받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많이 한다고 적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매일 초음파를 볼 때마다 힘 빼보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질초음파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라는 것이 이제 자궁 난소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통해서 감접적으로 그 음영을 보는 거라서 자궁과 난소를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초음파 기계와 자궁과 난소 사이에 무언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복부 초음파를 보게 되면 피부층이 있죠, 내장 지방들이 있죠, 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빛이 많이 분산이 되면서 자궁과 난소 자체를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번져서 보여요. 그래서 난소에 작은 2에서 5mm 동남포가 몇 개가 있는지, 난포 주변에 혈류가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깨끗한 좋은 이미지를 얻기가 어려워서 선명한 자궁과 난소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질초음파를 꼭 봐야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환자분들 부담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초음파실 자랑 좀 해주세요, 원장님. 일단 저희 병원은 주치의가 직접 초음파를 보고 있고요. 이 난포는 사이즈는 이렇지만 우럭 같은데 난포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직접 봤을 때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주치의가 직접 초음파를 보고 있고, 가능한 덜 불편감을 느끼시도록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커튼을 중간에 설치를 해놨고 부드럽게 초음파를 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병원은 치마가 굉장히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길고 또 뒤트임도 있어요. 그래서 트임이 뒤로 가게 입고 트임을 이렇게 활짝 여시면 많은 것들을 가리고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치마까지 신경 쓰는 우리 병원.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여자니까 저도 사실 이전에 다낭성 난소를 좀 고생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까지 말하면 좀 과하지만 어쨌든 난소 쪽에 기형종 8cm 수술했던 병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신 출산을 경험했던 많은 공감할 수 있는 경험들과 그런 거에서 어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무엇을 걱정해야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환자분 입장에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Q&A를 만들어 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런 영상 추가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